다들 자식 결혼 문제는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저처럼 자식이 하나뿐인 사람들은 특히나 더욱 자식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하고는 다르게 요즘 애들 결혼식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최근 뉴스를 보면 이대로 결혼시켜서 잘 살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제 딸은 지금 사위와 결혼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남들이 들으면 아주 부럽다고 말하는 소위 엘리트 딸이었어요. 제 능력이 모자라서 풍족한 지원은 해주지 못했지만 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대에 진학했죠. 전 그런 딸이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다 딸이 본가 3학년이 되던 해 제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있었어요. 엄마, 사실 저 고민이 있어요. 실은 내가 전과하려고 생각 중이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요? 어렵게 의대에 들어가서 왜 전과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처음엔 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태까지 잘해오던 딸이 갑작스럽게 의대를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니 전 당황해서 그런 딸을 설득하고 싶었죠. 그래서 딸에게 물었고 딸은 고민을 하더니 제 물음에 쉽게 답해 주었어요. 그래,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구나.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솔직하게 엄마한테 털어놔 버려. 실은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면서 의사란 직업은 나랑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피를 보니 역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화장실에 달려가서 토한 적도 많아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딸의 고민이었어요. 항상 열심히 잘 해오고 있던 것만 같았는데 기본적인 실습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니 말이에요. 처음에는 교수님이나 선배들 말처럼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싶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는 점은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하더라고. 심지어 요즘에는 해부학 수업 후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아니, 밥도 못 먹을 정도라고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내가 쉽게 전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내 생각처럼 되진 않더라고. 이젠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를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너무 죄송해요. 엄마, 더 이상은 정말 못 버티겠어요. 딸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았죠. 그런 딸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혼자서 속으로 얼마나 알았을까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기껏 힘들게 노력해서 들어간 의대인데도 자신의 적성과 너무 맞지 않은 것도 있고 장기나 피를 보면 심하게는 밥도 못 먹고 다닐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말했죠.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직업 잘 찾아보고 전과하도록 해. 엄마는 너를 믿는다. 순간적으로는 솔직히 의대를 그만두겠다는 딸을 말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야,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날 인생을 다시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요. 아니요, 그냥 신중히 결정하라는 조언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죠. 딸은 제 말을 듣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지금까지 저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이런 결말로 보답하게 돼서 그러니 저 열심히 노력할게요. 제게 더 맞는 직업을 최대한 찾아볼 거예요. 저는 그런 딸을 진하게 안아줬어요. 그 길로 딸은 의예과를 포기하고 건축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사실 제 남편은 작은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감명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의회 내에서도 좋은 성적을 차지하고 있던 학생이어서 그런지 학교 교수들도 나를 전과 소식에 말리기도 하고 누군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그런 딸을 말려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제겐 딸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도 없을 겁니다. 뿐더러 그들의 말대로 딸을 설득할 이유도 없었기에
그저 침묵으로 응했어요. 의회과에서 전가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가 봐요. 우리 딸은 학교 내에서 엄청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소식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나의 남자친구 덕분이었습니다. 딸과 한참 만나고 있던 딸의 남자친구는 같은 학교 의회과에 다니는 딸의 동기였어요. 선한 인상을 가진 딸의 남자친구는 연애 1년 차에 우리 가족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고, 그런 그의 모습은 어딘가 항상 주눅이 들어 보여서 속으로 걱정이 많았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날이 사랑한다고 만난 사람인 것을 말이에요. 저는 그저 부모로서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의예가에서 건축학과로 전가한 딸은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더니 지금은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했는데 가끔 찾아오는 딸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말하곤 해요. 엄마, 요즘 나 사는 게 엄청 재밌는 거 있지? 예전에 내가 의사 되겠다고 그냥 거기서 주구장창 버텼으면 아마도 스트레스로 지금 좀 주곤 하고 있었을 걸. 최근에 예전 동기들이랑 만났는데 아주 다들 죽상이더라고. 은근히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니까. 그럼 누구 딸인데? 엄마, 네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아니어도 좋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너도 그저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만 집중해. 알겠니? 이런 한때를 보내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다들 원하는 의사 직업을 가지진 못했지만 딸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제 눈으로 보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 걱정은 딸이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 딸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의외로 의학과를 계속 다니던 남자친구는 여전히 딸과 계속 연애 중이에요.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의대를 겨우 졸업했다고 하더군요. 엘데이 다닐 때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항상 고민했던, 지금은 예비사위가 된 사람이기도 해요. 어쨌든 예비사위에는 우리 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가진 스트레스를 받기 싫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며 고민하던 딸과는 달리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의사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런 예비사위와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의 진로 문제로 말이죠. 장모님, 제가 이대로 의대 계속 다녀도 좋을까요? 장모님, 딸은 지금 저렇게 자아를 찾아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데 저는요, 성적도 바닥이고 겨우 졸업해서 이제 시험도 봐야 하고요.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장모님, 자네 요즘 많이 힘든가? 그럼 안사돈에게 한번 물어보지. 그러나 그래도 자식이 말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부모는 없네? 늦은 감은 없다 해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서 결정하게. 예비사위가 이런 고민을 제게 털어놓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예비서에는 전형적인 강남 퀴즈로 자기 엄마 말을 잘 듣는 모범생으로 자란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의대에 진학한 것도 그의 의지가 아닌 그의 엄마의 의지였죠. 그러니 아마 몰라도 우리 딸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이야기할 때 그리 죽상이었겠죠. 강남 퀴즈라고 하지만 예비 사유의 집은 그리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예비 안사돈 되는 사람은 없는 살림에 강남까지 이사를 가서 아이의 학교 학원 거기에 과외까지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늦은 사춘기라도 은퇴하실까요? 예비사회는 의대를 마치고 나서도 의사의 의가 없는 듯이 행동했어요. 장모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장모님 딸이 부럽습니다. 장모님은 의사라는 직업을 업도 곧 자식이 그렇게 직업을 바꿨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저 말이에요. 예전에 어머님께 이야기를 꺼냈다가 뺨까지 맞았습니다. 사이의 말에 사실 조금은 놀랐어요. 자식이 자신의 꿈을 말했을 뿐인데 뺨까지 때리는 안사돈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 희망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제 곁을 떠나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봄까지 나게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는데 그 사람은 전과 후 사람들과 이리저리 전시회도 벌어 다니고 저도 그녀와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싶었어요. 지금은 저보다 잘 나가니 저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네야, 왜 그렇게 자책하고 있어?
자네 눈에 내 딸이 그렇게 모진 사람처럼 보였던 건지 알겠지만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자네도 좀 더 힘들어하지 말고 더욱 강해지도록 노력해봐. 타인이었으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겠지만 예비 사위가 될 딸의 남자친구이기에 쓰던 말들이나 글을 많이 달래주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들해졌고 본인이 가장 의지했던 딸이 전과하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 예비 사위는 슬럼프에 빠진 듯했어.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이해가 될 만한 일이야. 의대는 생각보다 힘든 곳이니까 말야. 의대 다니던 딸은 하루 종일 공부에 몰두해서 살아왔지만 건축학과로 전과한 후에는 어느 정도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어. 그러니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딸의 취업 후에 예비 사위는 더욱 우울함을 비치며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당시 자취하고 있던 방 안에서 소위 말하는 히키코모리처럼 살았다더군요. 하루는 딸이 제게 와서 말한 적이 있어요. 엄마, 그이 좀 숨 좀 쉬게 도와주세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지금 방에 틀어박혀서 차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학교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도 안 본 게 이 제 3년 차예요. 저렇게 사는 것 같아요. 다른 그런 예비사의 모습에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딸을 달래가며 말했죠. 예비사이가 될 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그 애도 너처럼 다른 직업 가지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거야? 마음이 아프니 힘이 나겠어. 자기도 그런 자신이 한심하고 미워 죽을 거다. 그런데 너마저 욕하면 걘 정말 모든 걸 포기할지도 몰라. 그래도 엄마. 지금 자기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우리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야? 다 큰 성균이 없는 부모님 지원받아가며 사는데 지금 저렇게 집구석에 처박혀서 지낼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 엄마가 좀 설득 좀 해봐요. 내 딸의 입에서 나온 예비 사이의 근황은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인 듯 싶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알겠다고 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예비 사회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만들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마저 경계하는 모습에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예비사이 될 아이에게 지금까지 너무 무심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글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했죠. 아내, 자네가 좋아했던 닭볶음탕 좀 해왔어. 문 좀 열어봐.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서만 갇혀 살 텐가 그러던 애가 자네가 누군지도 까먹겠어. 능청스레 걷는 이야기에 사위도 조금은 안심한 듯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주었고 저는 그런 그와 많은 고민 상담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그런 시간으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말고 제 고민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매번 제가 이러고 있어서 답답하다고만 말하고 제가 의사 시험이 아니라 다른 꿈을 찾아보고 싶다고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요. 이해해. 자네도 잘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보이고 싶겠지? 아니, 내 딸이 자네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겠나? 대학 나와서 자기 전공 살려가며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 자네도 천천히 생각해봐야 해. 결정하는데 시간은 많아. 그러다가 하루는 예비 사이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죠. 의사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느냐고 말하는 예비 사회.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어서 말해보라. 예비 사이를 닥달했어요. 왜냐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본인이 본인의 꿈을 찾아서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예비사회인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고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전 그런 예비사위가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비사회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요리사가 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고 이미 한식조리사 자격증까지 준비해뒀어요. 장모님 말 따라 저가 언제 가장 즐거운지 생각해보니 제가 만든 요리를 먹는 모습을 보일 때가 가장 행복하더군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비록 의사는 못했지만 열심히 일하고 배워서
그 사람과 잘 지내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제 앞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예비사의 모습을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배우겠다는 당당한 모습이 흡족스러웠죠. 그렇게 예비사회는 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리사라는 직업은 처음부터 요리를 배우지 않아요. 설거지나 주방의 잡일부터 시작하죠. 매일이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는 듯한 예비사위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서 보기 좋았어요. 제 딸도 그런 예비사회를 보는 눈빛이 다시 좋아졌고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 딸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만약 내 품속에 품고 지내야 할 것 같던 아이가 이젠 부모가 되는 거니 말이죠. 엄마 실은 오늘 중대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사람 아이 가졌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우리 슬슬 결혼 준비하려고요. 우리 둘 연애도 오래 했고 뱃속에 아이도 생겼고요. 이미 상견례 날짜도 잡았어요. 딸과 예비 사이는 이미 많은 준비를 했더군요. 그래서 전 상견례 전에 미리 사돈이 될 예비 안사돈을 만나보려고 했죠. 우리의 사회가 오래되기도 했고 혼전 임신이니까 일단 부모끼리 먼저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사돈을 만나러 가기 전날 예비 사회가요. 절 따로 찾아와서 남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마른 침만 삼키고 있는 사위가 답답해서 할 말이 뭐냐, 재촉했고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죠. 장모님, 실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요리사로 일하고 계신 거 모르세요. 제가 의사 포기한 거 알면 난리 났을 뿐이라 일단 제가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인턴 생활 중이라고 말했거든요. 아니, 자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그래도 자네 부모님에게는 제대로 말했어야지. 이제 아이 아빠도 되고 결혼도 아픈 사람이 제정신이야? 죄송합니다. 몇 번이고 앞에서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아베만 가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의사 이야기 하더라도 모른 척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제발요. 장모님, 저는 속으로 답답하기도 했고 이런 사회를 믿고 내 자식을 보내도 되는지 막막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제 앞에서 싹싹 빌면서 말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더군요. 일단 알겠네. 전에 지금 자네 입으로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했어? 일단 나도 눈 감고 기다릴 테니 최대한 빨리 해결해. 그리고 이젠 자네가 하나의 아버지가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사람이야. 앞으로는 이런 우유부단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먼.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쓴소리가 절로 나왔고 이런 제 말을 들은 예비사위는 또다시 주눅이 들어서 소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래도 전과 달리 확실하게 대답은 해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나를 잡아 딸과 함께 예비사돈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사돈은 현재 주 6일의 본인 효율도 제대로 정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입장이었기에 우리와 같이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3명이서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예비 안사돈은 우리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이왕에도 생기고 애들도 오래 만났으니 본론부터 말할게요. 일단 저희 집은 애들 훈수 챙겨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사돈 쪽에서 애들 집 마련하는데 도움 좀 주시죠. 앉은 지 5분도 안 뜬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은근히 자신들은 여력이 없다며 우리 쪽에서 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전 그런 그녀의 말에 숨은 의미를 눈치챘어요. 우리 딸이 만약 의사가 되었더라면 저도 비슷한 심정을 가졌을 테니까요. 옆에 앉은 딸을 바라보니 딸 역시 말의 숨은 뜻을 눈치챈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딸보다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집을 마련해라는 뜻이죠.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우리 딸은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벌이가 있는 아이거든요. 지금 딸아이 앞으로 청약 당첨된 것도 있고요. 지금 대기업 다닌다고 했죠.
청약이라 대출무 이런 부분도 모두 그쪽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우리 애들 이제부터 시작이니 집은 공동명의로 하면 되겠고 예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어이가 없더군요. 딸이 청약에 당첨되고 날이 알아서 대출로 마련한 집인데 그걸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요구가 말이죠. 아마 딸이 그 순간 제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사돈이고 뭐고 손부터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가 참고 있자 이오자 점점 전월 넘기 시작하더군요. 여기 제가 원하는 예단 리스트예요. 지금은 급하게 만났으니 대충 작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가 버는 돈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적다고 생각해요. 사돈도 아시죠? 예전에 그쪽 딸도 일대 다녔다면서요. 제대로 초록도 못한 애가 뭐가 좋다고 만나서 아무튼 일절 양보는 없어요. 첫 장에는 아주 대문짝만하게 예단 리스트라고 적힌 종이 조각을 우리 앞으로 던지 늦추더군요. 당황스럽지만 일단 건네받아서 다음 장을 넘겨봤죠. 얼마나 대단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예단 리스트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들이 사용할 자가용 4인승 이상, 풀옵션, 경차 안됨 외제차 아니면 국산 고급차. 내가 쓸 명품 가방. 아들 명품 시계 결혼 반지. 민자 안됨. 냉장고, 시댁에 놀고. 이외에도 자잘하게 적힌 그릇이나 식기. 등등 많았지만 대략 많은 돈이 들어갈 만한 것들이 적혀 있더군요. 자동차는 무슨 자세한 옵션도 적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듯이 우리에게 선물 공세를 바라더군요. 대충 훑어보더라도 1억은 가뿐히 넘어 보이는 예단 목록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말했죠. 이건 못 줍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준비할 필요가 없네요. 초면에 죄송하지만 이런 걸 요구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호구처럼 보이셨나요? 나이도 제게 건네받은 예단 목록을 보고 어이가 없는지 비아냥거리는 저를 말리지도 않더군요. 당연하게 이런 대우를 받을 상황은 우리가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자 이 무식한 여자가 나에게 막말을 내뱉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 말 다 했어. 의사 사위를 어디서 공짜로 얻어가려고? 그래, 당신 딸은 의사 어려워서 포기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무식하게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 건축회사면 노가다나 하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해. 이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노가다다요? 당신 말 제대로 못해요. 진짜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뻔뻔한 게 그 어미의 그 딸이야. 아, 혹시 당신 딸 꽃뱀이니? 그래서 지금 공들여 의사 만들어 놓은 내 아들 꼬셔서 혼전임 신한 거 아니야? 우스기지도 않아. 그놈의 자식 생겼다고 예단도 준비 안 하고 결혼시킬 것 같아. 내가 그거 가만 놔둘 것 같냐고? 이 말을 듣고 참을 부모가 어디 있나요? 마치 내 자식이 일부러 혼전 임신을 한 듯이 욕하는 여자에게 화가 나서 참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인간은 똑같이 무식으로 대해야 알아듣는다고 말이죠. 지금 어디서 막말이야? 지금 당신이 우리한테 엎드려 빌어야 하는 거. 당신 모르지 너야말로 네 어들이나 감수 잘해내. 아들이 지금 의사인 줄 알아? 아니, 지금쯤 어느 호텔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요리 배운다고 애쓰고 있을걸. 그것도 막내로 들어가서 설거지랑 잡일이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숨겨달라고 했던 사위의 상황을 입에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 자식이 욕먹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될 테니 말이에요. 정신 차려. 얼마나 애를 잡고 살았으면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살겠어? 자아 생농사를 아주 잘 지었어. 그래, 가민을 기이한 딸 모욕할 생각하지 말고 네 잘난 자식이랑 깊은 대화라도 나눠보지. 그래, 제 말에 예비 안 싸도는 그럴 리 없다는 듯이 제 말에 믿지 않더군요. 무슨 씩 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 우리. 아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네. 자식의 잘못된 게 아쉽다고. 다음에 의사 자식 욕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무슨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야. 지금 우리 아들 인턴 생활 중이야.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고
그런 애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연애하고 애까지 만들었겠어. 근데 그거 우리 아들애 맞니? 유전자 검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의 자식이 맞냐며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한다는 말을 짓거리더군요. 저는 여기서 도저히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날 두 집안이 모두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를 피웠죠. 그렇게 상견례 전에 나를 결혼은 파국으로 치닫는 듯 싶었습니다. 나에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서로 애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만났고 결혼하겠다 결정했을 텐데. 부모라는 사람이 다 망쳤으니 말이에요. 그런 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기다렸죠. 집에 도착한 뒤에 딸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런 딸을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방에서 나와 제 앞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주눅 들었어? 엄마도 그 애한테 옮을 거야?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를 욕하고 뱃속에 아이를 잃겠어. 엄마가 안 했으면 나라도 뭐라도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죽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괜히 너 혼삿길 막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홀몸도 아니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 마당에 그 인간 말에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그러니까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그이가 전부 자기 부모님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으니 문제지. 방금 내가 전화해서 단단히 일러줬으니까 걱정 마요. 최근엔 그 일도 든든해졌으니까 믿을만 할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서 뭘 하나 했더니 사위 될 놈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더군요. 사실 딸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꽃은 사위가 제대로 처신을 못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딸의 말에 정신이 들었는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군요. 그날은 그렇게 다행이다 싶은 마음으로 잠을 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예비사회는 저를 어느 한 카페로 부르더군요. 어제 일이 생각도 나고 그래서 편치 않은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엔 사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봤던 예비 안사돈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눈빛으로 자리에 있었어요. 앉으니 어제와 달리 풀이 꺾인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자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것은 예비사회였어요. 어제 소식 들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장모님과 영준이가 받은 수문은 다 제 탓입니다. 못난 사위를 용서해 주세요. 어제 전화 받고 부모님께는 제가 다 한다는 일로 줬습니다. 2번 다시는 어제와 같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자네 분명 나한테는 빠르게 처리하겠다 말했어. 그런데 자네가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어제 내 딸이 들었던 말은 이미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 거네.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서 다 말했습니다. 겁이 나서 사실을 숨기던 제 잘못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격해진 마음에 나왔던 말이지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이야기를 꺼내는 예비사위의 모습에서 종거는 다른 기백이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주눅 들었던 분위기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정말 한 가정을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그런 예비사위는 제게 용서를 구한 다음 예비 안사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마을의 어머니 며느리 될수록 제게 과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어리숙한 저를 참아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장모님은 어머니보다 더 제게 잘해주셨던 분입니다. 어머니가 이렇다 저렇다 욕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비 안사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서워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말하는 예비 사위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죠. 그리고 딸과 제가 자신에겐 과분한 사람이라 말하는 부분에선 사위의 진솔한 마음을 엿볼 수도 있었고요. 안사돈은 그런 사위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손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제 아이 맞으니까 어제처럼 경우 없는 이야기 하시면 저 이제 못 참습니다. 빚은 저도 한 아이의 아빠이죠.
한 사람의 남편이에요. 의사를 포기한 일은 죄송하지만 이젠 저도 제 가을 길 알아서 가겠습니다. 안사도는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다 제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기 자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니까요. 확고한 표현 후 자위는 다시 제게 얼굴을 돌리더군요. 그리고 90도 인사를 하면서 말했죠. 차라리 이렇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쏙 시원하네요. 짐작 그냥 찾아가서 말할 걸 그랬어요. 지금까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듯한 사위의 모습에 제 속에 했던 화도 자연스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사회는 안사돈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저를 바라보았고 안슬돈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제 이름 미안해요.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만. 제 아들이 진짜 의사라고 해도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돈 새아기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말해달라고 했어요. 장모님은 제가 힘들 때 어머니보다 더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입니다. 앞으로 절대 경고망통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바짝 엎드려 기도 못 피는 그녀를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어제의 행동을 그대로 용서하고 넘어갈 순 없었어요. 이미 내 자식은 그녀의 말에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씩씩한 듯이 말했지만 아이를 가진 내 딸이 얼마나 속으로 울었을지는 부모인 저만이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딸과 사위의 결혼 준비를 천천히 하게 되었어요. 당장 돈벌이를 못하는 본인의 아들 대신 예비한 서도는 물심양면으로 딸을 도와 결혼식 준비를 하더군요. 당연한 일이죠. 내 딸은 지금 대기업을 다니면서 한 집에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이제 돈도 못 벌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았으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안사도는 거의 우리 딸을 모시다시피 행동하고 있어요. 가령 결혼 준비 초창기에는 이런 일도 했죠. 요즘 시어머니가 나한테 엄청 잘한다니까 나 요즘 몸이 무거워서 힘들어 하잖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 청소며 빨래며 잡다한 일을 다 해줘서 엄청 편하게 지내고 있어. 게다가 이런 말도 했어. 자식 낳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아리든 아들이 무조건 잘 봐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해서만 열심히 다녀. 혹시라도 바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먼저 연락하고 얼마나 마음 졸였으면. 나래 아이가 자기 아들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 친자 검사를 하자는 말도 쏙 들어가고 무조건 자신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나왔을까요? 거기에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딸이 대신해서 집에 잡다한 일은 전부 도맡아서 하고 있는 듯 보이더군요. 딸의 엄마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거기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해서 무엇을 예약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내주신 곳으로 갔는데 산부 전용 마사지샵이었어요. 임신하면 몸도 붓고 여기저기 안 좋아진다고 마사지 이용권을 끊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삭신이 쑤신다는 듯이 말한 딸의 이야기를 듣고는 얼른 괜찮은 마사지 가게를 알아보았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라고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듯한 고급한 마사지 가게 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사지 가게에 와서는 나보고 산후조리원도 미리 다 예약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결혼해서 잘 살 거니까 엄마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요즘은 행복하다는 뜻이 웃으면서 지내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연히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런 말에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은 사위와 결혼식을 잘 마쳤어요.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진행했고 신혼여행은 아이를 낳고 나서 시간을 내서 가기로 했다는군요. 얼마 전에는 손녀딸도 무사히 건강하게 어디 아픈 곳 없이 잘 태어났어요. 꾸물거리는 아이를 보니 어찌나 예쁘던지. 첫째는 남편에 닮는다는 말과는 달리 저희 딸을 쏙 빼닮아서 너무 귀여웠죠. 안사도는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육아를 준비하더군요.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과거 본인이 했던 무례한 일들에 대한 반성인지 지금은 누구보다 딸 레벨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손녀를 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교사라는 직업이 한가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사고가 일어나는 학교라서 무척 바쁘거든요. 비록 학교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사위와 딸처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은 출산 후 육아휴직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다음 달이면 벌써 직장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고민이 많다고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엄마, 우리 딸 그냥 회사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야 할까? 아직 너무 어려서 육아휴직 좀 더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남편도 육아휴직은 생각도 못하는 위치니까 좀 걱정되더라고. 안 싸더니 안 도와준다고 하던 저번에. 나랑 이야기할 때는 손자건 손녀건 자기 손에서 키울 거라고 장담을 하던데 왜 이야기랑 달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남편이 저런 환경을 생각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돌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난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자기 생각을 펼치고 살았으면 좋겠거든. 딸의 걱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위는 안사돈의 욕심으로 자기 인생의 꽃다운 시기를 버린 장본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런 걱정하는 딸에게 말했어요. 아유,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 사람도 이번에 겪은 일로 많이 깨달은 것 같더라. 그리고 너희 남편이 그걸 보고만 있겠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내 일에 전념하렴. 제 말에 그래도 안심했는지 지금은 회사 복귀할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런 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위죠. 사위가 일하는 한정식 레스토랑에 종종 방문해서요. 직장 사람들과 식사를 하곤 하는데 이젠 제법 요리사 티가 나더군요. 설거지만 하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보조 요리사로 진급해서 자신만의 메뉴도 만들고 혼나면서 산다고 그러다 하루는 사위와 오붓하게 티타임을 즐기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장모님, 저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예전처럼 어영부영 일만 하는 저랑은 다릅니다. 저만의 레스토랑을 차리려고요. 아직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열심히 하면 언젠간 차리지 않겠어요. 어머니에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아내한테도요. 장모님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사회의 말에 저는 그저 마음이 뿌듯했어요. 적지 않은 시간을 봐왔던 사이였기에 그 성장이 더 의미 있게 와 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그날 웃으면서 제게 처음이라 말하는 사이의 모습에 저는 딸이 힘들게 살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된 사이의 모습에 흐뭇했네요. 그리고 현재 안사돈과 저는 잘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 만남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 가족 딸의 가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또한 철없던 사위가 이제는 철이 닫은 사람이 되었고 자신만의 꿈도 찾으니 더 이상 딸만 걱정하면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도 저에게 이젠 제 삶을 찾아서 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 노후 이야기나 나눠보려고 해요.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며 이만 긴 글 줄여보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자신을 위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